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네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74세 되신 할아버지인데요. 정장이 좀 낡긴 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회사 다녔어요. 과장까지 했죠. 애들 대학 보내느라 저축은 못했지만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고민했어요. 여기 올까 말까? 부끄럽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서 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7가지 비참한 현실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게 될 겁니다.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상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노후도 점검해 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숫자가 차갑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절반이 빈곤층이에요. 절반입니다. 둘 중 한 분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분이 60%예요. 50만원도 안 되는 분이 30%고요. 그래도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월 55만원입니다.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월 32만원이에요. 이게 이번 연도 기준이에요. 32만원으로 방 얻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이게 가능할까요? 더 충격적인 건 노인 자살률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OECD 1위예요. 하루 평균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중산층이니까. 나는 집도 있고 저축도 좀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중산층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하거든요. 설마 내가 하면서 방심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현실을 깨달아요. 실제로 은퇴 전에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은퇴 후 10년 만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40%예요. 거의 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입은 확 줄어드는데 지출은 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생 써오던 습관은 쉽게 안 바뀌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바닥이 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 모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불편합니다. 첫 번째 현실,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머니 사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훌륭하게 키우셨죠. 은퇴할 때 가진 돈이 5천만원 정도였대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대요. 근데 7년 만에 바닥났어요. 생활비, 병원비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할 수 없이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50만원만 좀 보내줄 수 있니? 처음에는 아들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석 달 후 또 전화했어요. 아들아, 또 미안한데. 그때 아들이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또요? 그 또요? 라는 말 한마디에 김 씨는 가슴이 무너졌대요. 내가 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후로는 전화를 못 하셨어요. 아들한테 미안해서요. 그냥 참고 사셨어요. 하루 한 끼 먹고 겨울에도 난방 안 틀고 그렇게 버티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노인들이 자녀한테 손 벌리고 있어요. 아니면 손 벌리고 싶은데 못 벌리고 참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세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했거든요. 내가 고생해도 애들은 잘 살아야지 하면서 자녀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내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어요. 애들이 크면 효도할 거야 기대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자기 살기 힘들어요. 집값 비싸고 애 키우기 힘들고 대출 갚기 바쁘고 부모 모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효도를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너 키웠으니까 나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요. 부모는 애가 왜 이렇게 박정해 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왜 준비를 안 하셨어 하면서 서로 원망해요. 더 비참한 건 자녀들한테 용돈 도둑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명절 때 가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들도 할머니 또 왔네 하는 눈빛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존엄성이 무너져요.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자식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하면서 용돈 받을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자식한테 손 벌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것도 비참한데 이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현실, 주거 불안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할머니 사례입니다. 평생 전세로 사셨어요. 은퇴할 때 전세금이 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6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냐? 2년마다 전세 계약 갱신할 때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못 올려주면 나가야 해요. 할 수 없이 평수를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30평에 살았어요. 그 다음은 20평, 그 다음은 10평, 지금은 원룸이에요. 73세 할머니가 원룸에 혼자 사세요. 그런데 이제 이 원룸도 못 구해요. 전세금이 2억 원으로 올랐거든요. 박 씨는 6천만 원밖에 없어요. 결국 월세로 갔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받는데 월세만 4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방은 3평도 안 돼요. 고시원보다 작아요. 화장실은 공동이고 부엌도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없어서 찜통이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냉동고예요.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집인지 감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감사해야죠. 이것도 못 구하면 거리에 나앉는 건데.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사례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쪽방촌에 사는 노인이 10,000명이 넘어요. 고시원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 명이에요. 심지어 노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울역, 용산역 이런 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노숙하고 계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냥 거리에서 주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은퇴할 때는 전세금 1억 원이면 괜찮은 집 구했는데 지금은 1억 원으로 원룸도 힘들어요. 월세 40만 원, 50만 원, 이게 노인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기초연금 다 넣어도 모자라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병원을 가요? 그래서 더 싼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쪽방으로, 쪽방에서 거리로 이렇게 내려가요. 집이 없으면 존엄도 없어요. 사람이 잘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겨울에 추워도 갈 데가 없어요. 낮에는 도서관, 복지관 가서 시간 때우고 밤에는 찜질방이나 PC방 가요. 그것도 돈이 없으면 지하철역에서 자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집이 있어도 문제예요. 세 번째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갈 엄두를 못 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모 씨, 68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위암 초기 진단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빨리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최 씨는 수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요. 수술비가 얼만데요? 물어보니까 건강보험 적용해도 500만 원 정도 든대요. 최 씨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68세 무직자한테 대출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자녀들도 여유가 없대요. 그리고 자식한테 그런 부담 주기 싫다고 하셨어요. 결국 수술 포기했어요. 그냥 참고 사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암이 3기로 진행됐어요. 이제는 수술도 못해요. 최 씨가 하시는 말씀이
수술비 500만 원이 아까워서 목숨을 포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분 얘기가 아니에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당뇨 있는데 약값 아껴서 반만 먹는 분들 계세요. 하루 2알 먹어야 하는데 1알만 먹어요. 약값이 부담돼서요.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되죠. 합병증 와요. 더 큰 병원비가 나가요.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예요. 먹다 말다 하면 뇌출혈 와요. 그럼 응급실 실려가요. 거기서 수백만 원 나와요. 병원비 무서워서 배 아파도 참아요. 그냥 체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참아요. 진짜 큰 병이 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정말 못 참을 정도가 되면 그때 병원 가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병이 너무 진행돼서 손 쓸 수가 없어요. 응급실 뺑뺑이도 문제예요. 밤에 쓰러지면 응급차 불러요. 근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병상이 없어요. 전문의가 없어요 하면서 거절해요. 노인 환자는 더 그래요. 치료해도 돈 못 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대여섯 군데 돌다가 결국 먼 병원까지 가요. 가는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비참한 건 돌아가실 때예요. 장례비가 없어요. 기초 장례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요. 시에서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어줘요. 가족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그냥 번호로만 남아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존엄하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돈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아픈 것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 하루 한 끼로 버팁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모 씨, 76세 할머니 사례입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받으세요. 월세 20만 원 내고 통신비 1만 원 내고 남은 돈이 11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식비를 3천 원으로 잡았어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9만 원이에요. 나머지 2만 원은 병원비, 교통비로 써요. 하루 3천 원으로 뭘 먹을까요? 아침은 안 먹어요. 점심은 라면 한 개 1,000원이에요.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2,000원어치예요. 이게 하루 식사예요. 가끔은 라면 한 개를 아침, 저녁 나눠 먹어요. 물 많이 넣어서 국물로 배 채우고요. 삼각김밥도 반 먹고 반 남겨뒀다가 다음날 먹어요. 할머니, 그러면 영양실조 오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건 참을 수 없죠. 무료 급식소도 가세요. 일주일에 3번 열어요. 거기 가면 밥이랑 국이랑 반찬 나와요. 무료예요. 그날은 제대로 된 밥을 먹어요. 근데 무료 급식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줄 서야 해요. 한두 시간씩요. 서서 기다리다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요. 쟤 저기서 밥 얻어먹네 하는 소리 들을까봐요. 창피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가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편의점 가서 버릴 거 있으면 주세요 해요. 어떤 편의점은 주고 어떤 데는 안 줘요. 마트 가서 폐기 직전 상품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 8시 넘으면 50% 할인하잖아요. 그거 기다렸다가 사요. 빵, 도시락, 샐러드 이런 거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노인들 많아요.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단백질, 비타민이 부족해요. 면역력 떨어지고 감기 걸리고 폐렴 오고 결국 입원해요. 식사 시간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고통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해요.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배고픔도 견디기 힘든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5번째 현실, 완전히 고립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모 씨, 79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혼자 사세요. 자녀는 서울에 있고 1년에 한두 번 내려와요. 정 씨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세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자요. 이게 하루예요. 친구들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밥 먹자, 차 마시자 해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요. 한두 번 나 돈 없어 하고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쟤는 돈 없으니까 부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조사도 못 가요. 부조금 낼 돈이 없어서요. 친구 결혼식, 장례식 다 못 가요. 그러면 관계가 끊겨요. 스마트폰 요금도 부담이에요. 한 달에 2만 원만 해도 아까워요. 그래서 끊는 분들 있어요. 연락할 수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노인들 많아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잘 자요 할 사람도 없어요. 외로움이 병이 돼요. 우울증 와요.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 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막막해요.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살아요.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롭거든요. 고독사 통계가 매년 늘어나요. 작년에 혼자 돌아가셔서 나중에 발견된 분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어떤 분은 석 달 만에 발견됐어요. 석 달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자녀들도 몰랐어요. 전화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 안 받네. 바쁘신가 보다 했대요. 석 달 후에 집주인이 월세 안 나온다고 확인하러 갔다가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미 신원 확인도 힘들 정도였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30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외로움도 비참한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6번째 현실,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할머니 사례입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서 할머니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해요 라고 했대요. 김 씨는 무서웠어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 생각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통장에 있던 돈 전부 2,300만 원을 이체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30분 만에 사라졌어요. 나중에 사기인 걸 알았을 때 김 씨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충격이 너무 커서요. 노인들이 사기의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취약하니까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혼자 사니까 상의할 사람도 없고 외로우니까 전화 오면 반가워서 길게 얘기해요. 건강식품 사기도 많아요. 무료 건강검진 해드립니다 하면서 집에 와요.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그러면서 할머니 건강이 안 좋네요. 이거 드시면 나아져요 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 팔아요. 할부로 끊게 해요. 할머니는 할부면 괜찮겠네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대출이었어요. 캐피탈에서 돈 빌려서 건강식품 산 거예요. 효과도 없어요. 그냥 비타민 같은 거예요. 환불 요청하면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해요. 결국 돈만 날리는 거예요. 학대도 문제예요. 요양원에서 학대당하는 노인들 많아요. 때리고 소리 지르고 제대로 안 먹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신고하면 되잖아요? 신고 못해요. 신고하면 쫓겨나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아요. 집에서 자녀한테 학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아들한테 폭언 듣고 손주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참아요. 폭력 범죄의 피해자도 돼요. 혼자 사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집에 침입해서 돈 훔쳐가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고해도 범인 잡기 힘들어요. 잡혀도 돈은 못 찾아요. 이미 다 쓴 후니까요. 노인들은 약자예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올 곳도 없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가장 비참한 건 따로 있습니다. 7번째 현실, 존엄을 잃고 살아갑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모 씨, 81세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리어카 끌고 나가요. 뭐 하러 가냐? 폐지 주우러 가요.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골판지, 신문지, 페트병 주워요. 리어카 가득 채우면 고물상 가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81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000원 버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되는 게 아니에요. 비 오면 못해요. 아프면 못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숨차고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면 굶으니까요. 길거리 휴지통 뒤지는 노인들도 계세요. 빈캔, 빈병 찾아요. 그걸 모아서 팔아요. 한 개에 10원, 20원이에요. 어떤 분은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요. 먹을 만한 거 찾아요.
편의점 뒤 쓰레기통 가면 도시락 버린 거 있어요. 그거 주워서 먹어요. 존엄이 뭔지 모르게 돼요. 창피하다는 감정도 무뎌져요. 배고픈데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저 늙은이 불쌍하네.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네 하는 시선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버스 타면 자리 안 비켜줘요. 노인이 뭐라고 하는 태도예요. 마트 가면 경비원이 따라다녀요. 훔칠까봐 감시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일상이 돼요. 오늘도 눈 떴네? 아, 또 하루를 살아야 하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에요. 밥 먹으면서 이 밥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잠들면서 내일 안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 키우고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살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게 공평한 일인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 잘못인가요? 정부 잘못인가요? 물론 정부 책임도 있어요. 복지 예산 부족하고 노인 정책 미비하고 이런 부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기초연금 32만원 줘요. 이게 최선이에요. 더 올리고 싶어도 재정이 부족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결국 개인 책임이에요. 준비 안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준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자식 키우느라 바빴는데 맞아요. 이해해요.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준비 못할 정도였나요? 아니면 준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자녀 교육에 올인한 거, 그게 선택이었어요. 내 노후보다 애들이 중요해하고 선택한 거예요. 애들이 크면 모셔줄 거야 기대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집값 오르면 팔아서 노후 자금 마련해야지 했는데 안 팔았어요. 왜? 더 오를 것 같아서요. 욕심이었어요. 연금 들라고 했을 때 안 들었어요. 그 돈이면 지금 쓰는 게 낫지 했어요.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는 안 봤어요. 건강 관리도 안 했어요.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지 했어요. 근데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싸요. 이 모든 게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어요. 남자 80세, 여자 86세까지 살아요. 65세에 은퇴하면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20년이에요. 한 달에 150만원씩 쓴다고 치면 1년에 1,800만원, 20년이면 3억 6천만원 필요해요. 3억 6천만원 준비하셨나요? 대부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돼요. 나이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50대 분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15년 남았어요. 충분해요. 월 100만원씩 저축하세요. 15년이면 1억 8천만원이에요. 여기에 이자 붙으면 2억 원 넘어요. 이 정도면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돼요.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넣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최고 등급으로 올리세요. 나중에 받는 금액이 확 달라져요.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술, 담배 끊으세요. 60대, 70대 가서 병원비 안 쓰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60대 분들 아직 10년 남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출부터 줄이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실천하시면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절약돼요. 10년이면 3억 6천만원이에요. 국민연금 늦게 받으세요. 65세에 받지 말고 70세에 받으세요. 5년 늦게 받으면 36% 더 받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기초연금 자격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동사무소 가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알아보세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해요.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이것도 도움돼요. 70대 분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무료 이런 거 다 받으세요. 건강관리가 최우선이에요. 병원비 안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혼자 살지 마세요. 고독사 위험해요. 복지관 다니시고 경로당 가시고 사람들 만나세요. 외로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존감 지키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엄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도 존엄은 지킬 수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실제로 극복한 분들 계세요. 첫 번째 사례, 서울 강서구 김모 씨. 72세에 기초연금으로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로 월 50만원 벌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먹고 지출 줄여서 지금은 한 달에 20만원씩 저축하세요. 3년 모아서 700만원 만들었어요. 이걸로 비상금 만들어놨어요. 이제 안심하고 사신대요. 두 번째 사례, 부산 해운대 박모 씨 부부. 68세, 65세 되셨는데 작년에 집 다운사이징 했어요. 30평에서 20평으로 줄이고 남은 돈 5천만원으로 비상금 만들었어요. 월 지출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어요. 연금 합쳐서 150만원 받으니까 이제 50만원씩 여유 생겨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세 번째 사례, 대전 유성구 이모 씨. 75세 혼자 사시는데 복지관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세요. 무료 급식, 무료 운동, 무료 취미 활동 다 거기서 해결해요. 한 달에 50만원으로 살아요. 기초연금 32만원 받고 노인 일자리로 20만원 벌면 딱 맞아요. 외롭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사세요. 여러분, 이분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고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불편하셨을 거예요. 듣기 싫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직시해야 해요. 부모님 계신 분들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생활비 괜찮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직접 확인하세요. 냉장고 열어보시고 통장 잔고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보세요. 만약 힘들어 하시면 도와드리세요. 용돈만 드리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으세요. 복지제도 신청해드리고 지출 줄이는 법 알려드리고 함께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세요. 월 10만원이라도 저축 시작하세요. 작은 돈이어도 모이면 커요. 지출 줄이세요. 불필요한 거 정리하세요. 한 달에 10만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건강 관리하세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걸으세요. 이게 미래의 병원비 절약이에요. 국민연금 확인하세요. 내가 나중에 얼마 받는지 더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져요. 오늘 영상이 불편했지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댓글로 저는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한테도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부터 준비하는 최소 노후 자금 계산법을 준비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얼마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